오늘은 고대 그리스의 고급 매춘부들을 칭하는 헤타이라에 대한 이야기와 마지막에는 헤타이라 중에서도 모두가 인정한 인물 프리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고대 그리스는 세계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이자 가부장제 사회였습니다. 당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 즉 인권은 한 명의 사람이라기보다는 남자가 소유하는 재산에 불과했죠. 극단적으로 보면 노예나 다름없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근데 그리스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는 동서양 대부분이 남성이 중심인 사회이긴 했지만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일반 여성들이 개인적으로 부를 쌓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집안에서 가사일을 하는 게 대부분이었죠. 더군다나 고대 그리스 여성은 결혼에 대한 선택권도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많은 여성들이 15에서 19세쯤의 어린 나이에 30대의 남성에게 시집을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은 남편과 결혼을 한 후에는 남편의 대를 물려받을 아들을 낳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했죠. 이렇듯 여성들은 이른 나이에 시집을 가는 것이 당연시되었고 남자들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 존재라는 인식이 자연스레 성립되었습니다. 여성의 지위가 바닥이었던 고대 그리스. 하지만 이곳에서도 여성이 스스로 신분을 상승시키며 돈도 벌고 세금도 낼 수 있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헤타이라죠. 헤타이라는 단순한 매춘부가 아닌 정치와 철학 그리고 예술 등의 교양을 갖춘 여성 매춘부였습니다. 주로 고위층 남성들을 상대했는데 비즈니스를 도와주기도 하는 비서와도 같은 존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헤타이라는 파트너의 재산을 직접 관리한다던가 정치에까지 관여를 했고 여행이나 출장에도 동행했죠. 실제로 최상위 클래스의 헤타이라들은 당대의 유명한 철학가나 정치인들의 파트너로 지냈습니다. 헤타이라 말고도 포르네, 팔레케 등 다른 계급의 매춘부 여성도 있었으나 같은 매춘부일지라도 가지고 있는 역할이 달랐습니다. 사회적으로 받는 인식이나 분위기도 천지 차이였죠. 헤타이라가 최상급이었다면 포르네와 팔라케는 최하급이었는데 만나는 상대도 그리고 방식도 헤타이라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포르네나 팔라케는 돌 위에 메시지를 적어놓고 조건이 맞으면 손님을 맞았는데 결국 오기 전까지 누가 오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확실히 상대를 고를 수 있는 헤타이라와는 많이 다릅니다. 아무튼 헤타이라는 고위 남성들의 완벽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기 위해 어렸을 적부터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미용술과 기회 등 철저한 교육을 받으며 자랐고 자신의 겉모습을 치장하는 것도 다른 매춘부들과는 다르게 했습니다. 화장은 일반인처럼 연하게 했으며 입술은 칸나의 뿌리에서 추출한 붉은 색소와 꿀을 섞은 것을 사용했죠. 또 눈썹과 머리에는 바카의 향수를 뿌렸으며 목과 무릎에는 사양에서 뽑아낸 달콤한 향이 나는 진액을 발랐는데 이는 모두 남성들에게 스킨십을 유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헤타이라는 자신의 몸과 재능을 이용해서 고위 남성들만 상대했으며 고위 남성들을 이용하여 얻은 부와 업적으로 그리스의 지식과 문화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헤타이라는 대부분의 매춘부들과는 다르게 자신들의 성격과 분위기에 따라 또 헤타이라 안에서나 급에 따라 손님을 가려받았는데 이는 헤타이라라는 직업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였죠. 뒤에서 이야기할 프리네를 제외하고 좀 유명했던 헤타이라를 소개해보자면 소크라테스의 최고의 스승이었던 아스파시아가 있습니다. 아스파시아는 아테네의 유명한 정치가인 페리클레스의 정부로 페리클레스의 웅변 원고를 대신해서 써주는 등 정치 활동에 크게 도움을 주었던 인물이죠. 아스파시아는 미모는 물론이고 상당히 똑똑했기 때문에 철학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등 당시 수많은 지성인들과도 교류를 맺었던 헤타이라였습니다. 특히 소크라테스는 아스파시아를 변증법과 수사학에 있어서는 최고의 스승이라 칭할 정도로 매우 뛰어난 여자였습니다. 실제로 아스파시아는 많은 철학자들의 스승과 같은 존재였으며 플라톤의 향연에 나올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었죠. 알렉산더 대왕의 애인이었던 필리스 또한 헤타이라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1513년 한스발둥이 그린 한 그림에는 체면이 구겨지면서까지 여성의 말이 되어 엉덩이를 막고 있는 한 남성이 그려져 있는데 그림에 나온 남성은 우리 모두가 아는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죠. 그리고 그림 속 여성은 헤타이라로 필리스입니다. 그림을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눈은 이미 사랑의 눈이 먼 듯한 흐리멍텅한 눈빛인 반면 필리스는 의기양양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된 걸까요? 필리스는 알렉산더 대왕의 애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하루 종일 침실에서 시간을 보낼 정도로 사랑에 미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 아리스토텔레스는 여색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리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충고를 하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스승의 충고를 받아들여 필리스와의 관계를 끊어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필리스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복수를 작정하고 그의 서재 앞에서 옷을 벗고 춤을 추며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필리스의 춤솜씨에 넘어간 아리스토텔레스는 필리스에게 푹 빠져버렸죠.
필리스는 나와 관계를 원한다면 자신의 말이 되어라 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필리스에게 눈이 멀어 필리스의 요구대로 말이 되어 주었고, 이렇게 해서 나온 그림이 한스 발둥이 그린 아리스토텔레스와 필리스입니다. 앞에서 말한 헤타이라들도 대단했던 인물이지만 가장 유명하고 일화가 재미있는, 그리고 사람들이 헤타이라들 중에서 최고의 인물로 꼽는 헤타이라는 신성할 정도의 아름다운 몸을 가졌던 프리네입니다. 프리네는 조각가 프락시텔레스가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사랑과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의 조각상을 제작할 때 모델이 되었을 만큼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었죠. 프리네는 기원전 4세기경 그리스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메사레타로 어렸을 적부터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킬 만큼 당대 전 세계, 전 시대를 통틀어 제일 아름다운 여자였죠. 메사레타는 남성이 중심이었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산을 쌓기 위해 헤타이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메사레타는 본명 대신 프리네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는데, 프리네는 두껍이라는 뜻으로 지조있고 우아했던 메사레테가 헤타이라로 전락했다는 이유로 불린 이름이었죠. 프리네의 손님들은 대부분 정치가와 철학자 등 주로 재력가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알렉산더 대왕의 첩으로 활동하기도 했죠. 프리네는 자신이 매력을 느끼는 사람만 손님으로 받았습니다. 실제로 누구나 혹할 정도의 많은 돈을 들고 찾아와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거절해버렸죠. 앞서 말한 조각가 프락시텔레스 또한 프리네를 사랑한 손님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조각가들은 주로 남성의 몸을 누드로 제작하고 여성 조각상은 주요 부위를 가린 채로 제작했는데, 프락시텔레스는 프리네를 모델로 첫 여성 누드 조각상을 제작했습니다. 로마에선 큰 이슈가 되었죠. 여담으로 이때 대부분의 조각상이 남자로 제작되었던 이유는 이 당시에는 남성의 몸이 완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좀 더 들어가면 신화와도 관련이 있는데 뭐 이야기는 다음에 하고,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프로디테 조각상은 크니도스 정원에 전시되었습니다. 이 작품을 보고자 많은 시민들이 몰려들며 정원은 관광지가 되었고, 프락시텔레스는 엄청난 액수의 수익금을 벌어들였죠. 그러던 중 프리네는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종교의식 포세이돈 축제에서 옷을 벗고 자신이 아프로디테라 칭하며 바다로 들어가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프리네의 모습을 본 시민들은 찬사와 환호를 아끼지 않았죠. 하지만 프리네를 사랑했던 옛 연인이자 도덕주의자인 에오티아스가 프리네를 신성모독죄라는 죄명으로 고발을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와 더러운 매춘부 프리네가 같은 취급을 받았다는 논리였죠. 그렇게 프리네는 아프로디테 여신을 모독했다는 죄목을 뒤집어쓰고 법정에 서게 됩니다. 프리네가 기소된 이후 변호사이자 애인이었던 히페리데스는 프리네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배심원들의 표정은 이미 프리네의 사망 선고를 기다린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당시 신성모독은 최악의 죄목이었기 때문에 이대로 간다면 프리네는 죽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리고 프리네의 유죄가 판결되기 직전 히페리데스는 법정으로 뛰어들어가 프리네가 입고 있던 옷을 벗겼고, 옷 사이로 프리네의 아름다운 몸매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프리네는 부끄러워하며 급히 얼굴을 가렸고 법정은 침묵만이 흘렀죠. 침묵을 깨고 히페리데스는 최후의 변론을 합니다. 신이 선사한 것 같은 이 아름다움은 어떤 종교의식도 더럽혔을 리가 없다. 프락시텔레스가 비너스의 몸을 빚었을 정도로 아름다운 이 여인을 죽여야 하는가? 라고 말이죠. 프리네의 아름다움은 법정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이를 지켜본 배심원들과 판사들은 프리네의 육체에 빠져 입을 다물지 못하고 지켜만 보고 있었고, 배심원들은 프리네의 아름다움을 신적인 존재로 받아들였죠. 결국 프리네는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단어로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다. 저 아름다움은 오로지 신의 의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저 여인은 아름다움 앞에 한낱 피조물이 만들어낸 법이나 기준은 효력을 잃는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쁘니까 무죄의 현실판이죠. 고대 그리스의 매춘부 헤타이라와 프리네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